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 우리 지역의 참 일꾼을 정하는 6.3 지방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세 읽어주는 기자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반장님 그 뭐 하세요? 힘있게 잘하네. 제가 네, 스타트를 네, 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힘이 찹니다. 네. 오늘 방송의 끝을 보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왜 이렇게 시작이 됐나 그렇죠. 예, 아실 예. 건데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21, 20, 요 이제 거리가 좀 멀죠. 17. 초반부에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결과를 보시면 네. 이렇게 시작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이 반장이 오프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겁니다. 예. 근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유를 아실 겁니다. 예. 아니 이반장 여기랄까요? 투표가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1월부터 방송을 했는데 그죠? 이번에는 키워드를 따로 뽑지 말고 이제 선거구별로 한번 어떤 중요한 게 있었는지 그리고 득표도 뭐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표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 득표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선거부터 갈게요. 그죠? 도지사 선거는 광역단체장은 뭐 전국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16군데 중에 이제 12곳이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고 이제 4곳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삐등삐등했습니다. 민주당에도 승리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죠, 그죠? 네. 네, 그렇게 해서 틀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틀렸습니까 혹시? 저는 좀 틀렸는데 본인도 틀렸어요.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뭐 경남도지사는 이제 박한수 도지사가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이제 재선 도지사로 됐습니다. 그럼 경남도지사 좀 득표부터 한번 볼게요. 시군별로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군별로 보면 일단 전체 이제 그 경남 전체로 보면 이제 김경수 후보가 48.71%, 박한수 후보 같은 경우는 51.28%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고요. 89만 7,975표. 그러니까 표로 따지면 뭐 4만 한 5천 표 정도 이제 차이가 났습니다. 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2.5% 포인트 정도입니다. 네. 그죠? 근데 김경수 후보는 8년 전에 이제 당선됐을 때는 52% 받았잖아요. 그때보다 한 4%가 내려갔는데 아마 이 시군별로 보면 어디서 좀 많이 표를 잃었는지 좀 나올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서부 경남에서 역시 이제 국민의힘 소속인 박한수 후보가 확실히 앞서 나갔고요. 그러니까 서부 경남 저희 지역에서는 다 이겼습니다. 이제 박한수 후보가 다 이겼고, 근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김경수 후보 표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7.02% 받았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 걸로 혹시 좀 해석을 합니까? 네, 저는 사실 진주가 조금 더 벌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박한수 후보 같은 경우는 52.97%. 그러니까 경남 전체랑 비교해봐도 별 차이가 안 나요. 네. 박한수 이제 후보가 한 1% 더 받았고 경남 전체랑 비교하면 이제 김경수 후보가 한 1% 적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진주가 마치 경남의 중심인 것처럼 거의 평균치에 근사하게 나와버린 뭐 이런 결과였고요. 근데 이제 진주 같은 경우는 이제 30개 행정동이 있죠. 이제 거기서 김경수 후보가 4군데서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26군데는 이제 다 박한수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역시나 좀 특징적인 게 김경수 후보가 승리한 지역은 다 신도심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얘기했던 진주가 신도심 지역은 좀 민주당이 강세고 뭐 원도심이라든지 좀 오래된 지역 네. 이런 곳은 이제 국민의힘이 강하다는 게 네. 입증이 됐죠. 그래서 김경수 후보가 승리한 지역은 초장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네. 전부 다 신도시입니다. 네. 충무공동이 60.5%로 그 중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장 그 경남에서 젊은 이제 지역이다. 그래서 네. 딱 평균 연령이 거의 30대 후반이거든요. 그 언급한 지역에서는 이제 다 50%를 넘겼는데 박한수 후보는 보니까 그 동지역에서는 중앙동에서 70%로 제일 많이 득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중앙동 인구는 뭐 많지는 않으니까. 딱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면에서도 미천면에서 한 70% 나와가지고 면에서 1등이었고
그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 면 지역은 정말 좀 저조했어요. 대부분 40%대, 30% 초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면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이 정촌인데 49%인데 사실 정촌도 이제 보면 뭐 그게 아파트가 생기면서 지금 면이라고 보기 이제 지금 힘든 이제 인구 구조만 보면 그죠. 그래서 아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면 지역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진주가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뭐 30%에서 40%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8년 전이 났습니까, 그죠? 그때보다는 득표가 좀 저조했습니다. 저조했죠.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진주에서 선방을 한 거죠. 네. 뭐 뒤에 또 이제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게 더 그게 맞습니다. 네. 그 시군별 쪽에는 뭐 더 언급해 줄 지역이 없습니까, 혹시? 그 저희 6개 이제 시군 중에서는 그 하동 빼면 진주가 제일 높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하동 같은 경우는 47.04%. 그러니까 이제 6개 네. 지역에서는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진주가 이제 47.02%. 뭐 거의 같은 수준이네요, 그죠? 뭐 0.02% 차이니까. 그리고 남해가 45.12, 사천 43.18, 함양 42.80, 산청이 제일 낮았습니다. 네. 낮았는데도 40.84%. 네. 이 정도 많이 투표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8년 전과 비교하면 이제 김경수 후보는 그때 진주에서 51% 받았는데 네. 이번에 47% 받아 한 4%네요. 4% 포인트 정도 이제 낮게 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예.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박한수 후보가 이제 서부경남에서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서부경남에서 이번에 좀 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서부경남 공약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들인 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수세도 있긴 하지만. 그 얘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출구조사 맞아요. 결과랑 맞아요.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이제 네.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래 이제 출구조사 할 때는 뭐 거의 뭐 10% 가까이 벌어지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7, 8%였나요? 7% 정도 네, 됐죠. 7% 정도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그 이제 김경수 캠프에서는 막 분위기가 확 이렇게 되고 그렇죠. 출구조사 7%를 사실 뒤집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무리 정확하지 않다고 하지만. 와 했는데 이제 완전 틀려버린 거죠 이번에.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여론조사나 이런 게 요즘에는 정확하지가 않다. 경향성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경남만 떼놓고 보면 출구조사도 좀 안 맞다. 뭐 이렇게 좀 입증이 되는 순간이 아니었나. 아무래도 여론조사보다 출구조사가 정확도가 높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왜 이런 좀 큰 차로 좀 바뀌는 경우가 생겼나 궁금하실 텐데 저도 알아보니까 출구조사는 공직선거법상 그 본선거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사전투표율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이제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대라든지 어느 쪽에서 사전투표가 있었다는 걸 해서 보정을 좀 한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이제 그 연령층만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정을 하는데 그 보정 값에서 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교육감 선거는 사람들이 무관심해서 그렇지 정말 아는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네, 전국 단위로 먼저 일단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16개 광역 교육감 중에 이제 진보 성향이 10곳, 보수 성향이 6곳을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제 경남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수 성향의 이제 유일한 후보였던 권순규 후보가 단 0.42% 포인트 차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당선이 됐습니다. 적은 차이로 당선된 거죠. 표 이제 정확한 표 차이로만 보면 7,165표 네. 차인데요.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사실 초반부터 이제 치열하게 양상을 보이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좀 송영기 후보가 좀 앞서가지고 그 상태를 쭉 유지했거든요. 네. 그게 꽤 오래 갔습니다. 네. 한 5시간, 6시간 정도가 아니라 10시간이 넘길 정도로, 네. 12시간 넘길 정도로 오래 갔는데 이제 그 선거 다음 날이죠. 4일 아침 이제 7시 한 4, 50분이 돼서야 이제 크로스가 정식적으로 되면서 이제 차를 벌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 끝날 때는 7,000표까지 벌리면서 권순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권순기 후보의 그 승리 원인이라고 하면 뭐 단일화로 봐야 되겠죠. 사실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여부가 항상 승패에 작용을 해봤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전체적인 표차를 보면은 송영기 후보와 김준식, 오인태 세 후보가 사실상 진보 성향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세 후보를 다 합치면은 61%가 넘습니다.
하지만 단일화가 안 돼서 나뉘었기 때문에 이제 보수 성향 후보인 권순기 후보가 이기게 된 거거든요. 단일화 여부가 확실히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 여론조사라든지 우리가 예측한 것과 비교하면 김준식 후보하고 오인태 후보가 꽤 예상보다는 좀 많이 득표했습니다. 둘 다 10%를 넘겼습니다. 네. 송영기 후보는 정말 아쉽겠네요. 그러니까 송영기 후보 입장에서 아마 그걸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뒤집혔다. 잠을 잤겠습니까? 아니, 본인은 어. 안 잤을 수도 있는데, 졸 수도 있어요. 졸다가 이렇게 뒤집어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지지자들 중에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아 이겼다 생각하고 이겼다고 잤는데 아침에 있을 일어나니까.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날 아침에 사실, 바뀌었으니까. 사실상 이제 지지자들끼리는 당선 축하 메시지도 서로 보내고 한 걸 제가 또 봤거든, 네.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보수 교육감이 이제 들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만입니까? 네, 12년 만입니다. 네. 12년 동안 이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제 박종훈 교육감이 3선 연임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년 만에 보수 교육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많이 바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 뭐 재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좀 지금까지 좀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았던 사업 같은 경우는 전면 재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특히 또 권순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 기술 교육을 좀 강조를 해왔고 또 영재 교육을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좀 경남 교육 전체 방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공무원이면 사실 인사 문제가 제일 네.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엄청난 변화가 있겠네요. 사실 저희가 이제 교육감 선거가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깜깜이 선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권순기, 송영기 후보 간의 표차가 한 7,100표였는데 투표송을 가서 도장을 찍었는데 무효가 된 표. 찍지 않았거나 찍지 잘못 않았거나 뭐 복수를 예, 찍었거나 그죠? 했던 표가 7만 1,000표가 나왔습니다. 야, 사실 표 차이 10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8,000표라는 건 정말 이게 우리 뭐 시장이나 군수 선거로 따지면은 뭐 어떻게 보면 몇십 표 차이밖에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앞으로도 좀 교육감 선거에 좀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제대로 다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 권순기 당선인은 좀 열심히 할 동력도 분명히 얻었을 겁니다. 본인이 이제 보수 단일 이제 후보였는데 이제 38.54%를 그죠. 사실상 좀 월등하게 앞서서 당선돼야 되는 게 어떻게 네. 보면 이게 교육감 도지사 선거만 보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그 송영기 후보랑 차이가 0.42%이기도 한데 그 나머지 세 사람이 표를 합치면 6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제 4년 뒤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아마 정말 좀 열심히 하려고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가 최근에 그게 다시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깜깜이 선거다 보니까 그때 러닝메이트제 도지사하고 그때 얘기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이번에 그걸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유세 현장 가면 약간 러닝메이트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순기 후보차가 항상 그 이제 보수 쪽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유세하는데 네. 보면 꼭 와 있고, 항상 같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들 이제 유세하고 있으면 거기 가면 꼭 이제 송영기 후보. 송영기 네, 후보 네. 이제 유세차가 와 있었거든요. 심지어 밤에 불법 주차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지지자들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박한수 후보 쪽인 그쪽 방에서 이제 권순기 후보 지지자들이 같이 뭐 지지해 달라고 그런 걸 띄우고 반대로 민주당은 송영기처럼 그렇게 보통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불법 주차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러닝메이트네. 불법도 러닝메이트군요. 자 이제 그 시장 군수 선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3파전 관심 많이 모았던 진주시장부터 가겠습니다. 좀 팽팽할 거라고 뭐 예상한 분들도 꽤 많았는데 차이는 컸습니다. 차이는 네. 컸고 무소속 이제로 출마한 조규일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됐죠. 득표율은 43.67%. 예. 2위랑 차이가 10% 정도 납니다. 예, 뭐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칼상돈 후보 같은 경우에는 33.3%인데 김경수 후보가 받은 47%와 비교하면 무려 한 11% 이렇게 차이 좀 많이 났습니다. 네. 14% 정도. 아, 14%. 예. 네. 뭐 상당히 많이 났죠. 네. 그러니까 47.0이랑 33.35니까 네.
같은 당 후보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정말 들고. 많이 났네요, 그죠? 예. 조규일 후보를 찍었던 표 중에 도지사는 김경수를 찍은 표가 조금 더 상당-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읍면동별로 좀 투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 군데 빼고는 두 군데군요. 두 군데 빼고는 조규일 후보가 다 있습니다. 모든 면지역과 동지역에서 이제 승리를 그러니까 한 거죠. 30개 읍면동 중에 네. 28군데를 조규일 후보가 이겼고, 그럼 갈 후보가 이제 그러면 앞섰던 곳이 한 곳이라고요? 네, 뭐 다들 짐작하시듯이 충무공동. 네, 충무공동에서 저 보니까 43.7%네요. 예. 하지만 조길 후보가 여기서도 38.9%를 얻어서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큰 차이는 이제 나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다행인 건 한곳이라도 일단 가져갔다는 거. 고 황교안 후보도 한 곳에서 예, 가장 많은 득표를 했네요. 네, 이반 성면에서 3표 차이로. 예, 조길 후보보다 이제 3표 더 받아서 이제 36.1%나요. 그죠? 그래서 세 표. 네. 3표. 와. 이반성에서 이제 한경 후보는 이반성에서 유일하게 1위를 기록했지만 여기도 조길 후보와 표 차이는 얼마 안 났다는 건데요. 그 외에 보니까 조길 후보는 골고루 이제 모든 읍면동에서 평균 한 40%대 골고루 득표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좀 이번 선거 때 보면 그 갈상돈 저기 후보가 좀 이기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사전 투표 때. 음. 그 사전 투표에서는 좀 면지역에서도 이렇게 갈상돈 후보가 많이 투표를 네. 해서 진주가 이번에 그 좀 개표 속도가 느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캠프 쪽에서도 처음에 좀 고무적이었어요. 사전 투표에서 면적을 이제 이기고 들어오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 이제 한 3~4% 앞서 나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 투표 이제 개표가 시작되면서 바로 뒤집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같이 받았습니까? 보면서 이제 충무공동하고 가우동 표가 그때 산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가로 후보가 한대 1,500표 정도 네. 앞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충무공 가우동 표 들어가면은 좀 더 이게 가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관측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조길 후보 표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무공동의 신도시 효과를 그렇게 가로 후보가 많이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올해 진주에서는 이제 사전 투표가 저기 민주당 표가 많았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는 민주당 표가 많다 이랬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진주에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전 투표로 가니까 이렇게 표 차이가 벌어졌고,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한 게 요즘에는 사전 투표, 본 투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구도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도 캠프 쪽에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완전 달랐던 거죠, 사전 투표하고는. 그 보수 진영 단톡방에 보니까 사전 투표만 하면 안 된다는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직까지 진주에서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이렇게 돼서 사실 이제 조규일 후보는 이제 두 가지 그 좀 기록을 세웠죠. 이제 뭐 네. 진주에 없던 기록인데 이제 최초의 3선 이제 네. 시장이 됐고 그리고 무소속 후보로는 첫 당선. 네. 그 두 가지 이제 좀 그렇죠. 기록을 세운 거고 또 뭐 그런 상황 중에 좀 진짜 가로부는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진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가로 후보 때리는 겁니까 이제? 이제 좀 뭐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 되지 네네. 않겠습니까? 아니 그 이번에 사실 최고의 호재였습니다. 그렇죠. 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싶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뭐 도지사 선거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는 1대1 구도에서 47.02%를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가로보는 3자 구도인데도 33.35였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보수표가 갈라졌고 맞습니다. 예. 또 그 선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경호 후보 측에서 그 조규일 후보를 엄청 때렸잖아요. 네. 뭐 지금 뭐 법적 공방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혼탁한 선거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호재가 다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파란 바람이 불고 보수표는 찢어졌고 거기다가 이 두 후보가 거세게 대립을 하면서 법적 공방까지. 그 완전 네거티브 공방이고 이런 상황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 받은 만큼만 받았어도 당선이었고 뭐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자신이 8년 전에 받았던 득표만큼 그때가
5.7%. 5.7%였습니까? 그렇게만 받았어도 당선인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까지 이제 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진짜 좀 한번 본인 스스로 좀 본인한테 좀 신랄해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엄격하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번 선거를 봐도 가로 후보가 이제 8년 전보다 더 가열차게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지만 저도 뭐 안타깝지만 본인의 한계는 더 드러났다. 그래서 앞으로 고치를 어떻게 할지 좀 또 2년 뒤에 총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민주당으로서는 많은 고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그 잠깐 조규일 이제 시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어차피 또 복직을 지금 했으니까. 복직했습니다. 조 시장 같은 경우 3선인데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선거 때도 나왔는데 2년 뒤 총선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출마하는 게 맞습니까? 본인도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렇죠. 안 됩니다. 아니 그거는 저희 그 거의 후보자 토론회 때 마지막 토론회 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답 안 했죠. 예. 끝까지 답을 안 예, 했고. 그래서 뭐 그쪽 캠프도 그렇고 사실 뭐 저희가 들은 바로는 이제 총선 나가는 쪽으로 많은 얘기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총선에 나가게 되면 이게 2028년 4월이죠 선거가. 그러면 이제 선거일 전에 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나간다면 시장직 한 1년 반 정도, 그죠? 1년 6개월, 1년 7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아마 총선 때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보궐선거를 네. 근데 저는 안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소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소속인 상황에서 갑자기 그 1년 7개월 동안 시장직을 수행을 하다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국회의원직에 그거는 힘들 겁니다. 아니, 시장도 됐는데 무소속으로. 근데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번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뛴다 2년 뒤에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근데 뭐 복당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몰라도 뭐 그게 아니라면 힘들 거라고 봅니다. 뭐 호사가들 말로는 아마 이제 강민국 의원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보니까 진주을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뭐 돌고는 있더라고요. 예. 아직은 좀 더 많이 지켜볼 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사천시장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사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조금 결과가 나왔는데 뭐 표 차이도 사실상 제일 컸습니다. 사천 전체 유권자 중에 한 60몇 %가 투표를 해가지고 전체 한 6만 표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 2만여 표를 정국조 후보가, 그다음에 박동식 후보는 4만여 표를 받았거든요. 2배 차이를 벌렸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좀 싱겁게 끝난 선거가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6개 시군 중에서는 박동식 후보가 가장 높은 표차가 제일 득표율로 컸습니다. 최다 득표율. 네. 근데 박동식 시장이 이제 그때 마침 선거를 앞두고 이제 모친상을 당했지 않습니까? 선거 전날에 이제 당하면서 이제 선거 전날에 유세도 이제 안 하게 됐고 선거 당일에도 이제 개표소라든지 뭐 캠프에도 없었고 빈소에서 자리를 계속 지켰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당시에도 이제 빈소에서 소식을 전해 들었고 캠프 관계자는 이제 캠프에서 이제 소식을 네. 보면서 이제 지지자들끼리만 조촐하게 이제 박수만 치고 이제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제 박 시장이 이제 탈상하고 오늘 업무 복귀해 가지고 아침 업무회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진주는 기록을 세운 무소속 3선 시장이지만 어쨌거나 조규일 시장이고 사천도 심각히 끝났지만 재선 박동식 시장인 그래서 변화가 없거든요. 인물 자체는. 또 진주 사천간 불편하면 또 유지되겠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이 통합 얘기를 네. 가장 먼저 꺼냈던 네. 조규일 시장도 그대로 조규일 시장이고 네. 반대 입장을 꾸준하게 내세우고 있는 박동식 시장도 그대로 박동식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 둘 관계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진주 사천 통합 때랑 좀 달라진 분위기도 있는 게 지금은 뭐 저기 조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단계로 가겠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밑에 시민사회부터 뭐 이렇게 다져가겠다라는 얘기를 선거 과정 중에 했고 박동식 시장도 똑같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당장은 안 되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다만 이런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 이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지금 과거랑은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박동식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진주의 이제 한경 후보, 자당 후보하고 같이 이제
협약까지 했거든요. 이제 그 계속 협력을 해 나가겠다. 경제적인 것부터 해서 이래서 지금 뭐 과거에는 뭐 사실 진주 쪽에서 너무 급하게 통합 얘기를 한 부분이 있죠. 이제 물밑 그림을 안 그리고. 근데 지금은 물밑부터 다져가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얘기하고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편한 관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그 단계적으로 얘기했지만 조 시장이 생각하는 단계적인 것과 박동희 시장의 단계적인 좀 간격이 큰 것 같아요. 박동희 시장은 큰 틀에서 정말 큰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라바는 차원에서 뭐 분위기만 된다면 통합한다는 얘기지 사실상 향후 몇 년 안에 제가 볼 때 10년까지도 내가 봐도 통합할 가능성은 사천 시장으로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뭐 자세히 말씀하기는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사람 간에 좀 불편한 관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씻기지 않은 상황에서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불편한 동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예상됩니다. 좀 두 분이 잘 지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해 군수 정말 여기도 잠을 못 잤습니다. 남해 군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경남 지역에서는 저희 지역에서는 단체장 가운데 가장 적은 표차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131표 차입니다. 경남으로 넓혀도 최저 차이 아닌가요? 경남으로 넓히면 이제 통영시장이 네. 몇 표 차이죠, 여기? 44표 차이로. 아, 그렇군요. 사실상 이제 둘 다 같은 유씨 집안으로서 네. 서로 이렇게 아쉬웠을 텐데 네. 정말 그야말로 신승이거든요. 이게 정말 끝까지 결과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그 양 캠프 지지자들도 이거 우리가 이기는 거 맞나, 우리가 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격들을 서로 했다고 해요. 네. 저도 저번에 한번 제가 사석에서 얘기했잖아요. 남해 가서 좀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본인도 정말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측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민주당 군수라는 그 타이틀을 계속 이어가게 됐네요. 그리고 유경원 후보는 또 이제 기본소득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동 여기도 좀 선거가 재미있었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반부터 중반, 종반까지도 치열한 양상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이제 엎치락뒤치락도 하고 이제 한 10시를 넘겨서부터는 재윤경 후보의 좀 앞서감이 좀 지속이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이제 3일 당일 이제 밤 11시 30분을 넘기면서부터 조금씩 표차가 벌어지더니 이제 결국 국민의힘 김현수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 하동에서 재윤경 후보 득표율이 어떻게 됐죠? 42.75%. 그죠. 사실 하동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많이 얻은 수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청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재미없었습니다. 예, 산청도 유명 후보가 이제 그 높은 득표로 이제 당선이 됐고요. 네, 60.87%인데 네. 전 더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아, 못했네, 그죠? 네. 현직이 없어서 되게 최우림 후보가 그럼 선전한 거네요. 그죠, 이제 선전을 했다고 봐야겠죠. 뭐 그죠. 민주당 산청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 후보가 35.88이었으면 뭐 네. 적게 나온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인터뷰를 갔었는데 당선 인터뷰 갔었는데 또 유명한 후보가 박한수 지사 있을 때 또 본부장 국장을 지내면서 또 복심으로 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 응원하시는 분들이 박한수 후보 득표가 나올 때도 막 그때 제가 보고 때 막 역전될 때도 막 박수치고 한울로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국민의힘이라면 뭐 다 똑같긴 하겠지만 특히 산청은 좀 군수 선거하고 도지사 선거하고 정말 같이 응원하고 같이 많이 뛴 것 같아요. 그래서 산청에서 박한수 후보의 득표도 많이 나온 원인이 되지 않나. 여기 재밌는 게 박한수 후보가 이번에 산청에서 59.15%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유명 후보가 더 많이 한 1%더 많이 가져가긴 했어요. 이제 60.87이니까. 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또 최우림 이제 후보가 네. 선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우림 후보 투표율이 35.88인데 또 이제 김경수 이제 후보는 40.84였어요. 네. 이런 좀 특색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청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이제 네네. 도지사 선거를 보면
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함양 군수 선거 한번 볼게요. 여기도 예상처럼 나왔습니다. 재미가 없었지. 네. 이게 어느 정도 박빙이 돼야 재미가 있는데 네. 뭐 저희도 뭐 예상은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진병영 이제 후보가 될 거다 예상했는데 과반 이제 차지했죠. 이제 54.44%로 이제 당선이 됐고요. 민주당의 이제 서치필상 후보 같은 경우는 20.02%, 그리고 이제 무소속 김재용 후보는 17.75, 이철우 후보는 777. 네. 이 숫자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 와 어떻게 777이 나왔지? 네. 럭키 세븐이 3개나 있는데. 일반적인 그걸 또 가지기 봤군요. 또 저는 재밌게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서필상 후보는 뭐 낙선하긴 했지만 사실 한때 여론조사 때 이제 3위를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위로 이제 마감을 해서 일단 민주당 자존심은 좀 세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역도 한번 비교해 보면 차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함양에서 이제 김경수 후보는 42.80. 네. 아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 반도 못 받았네요. 네, 뭐 그런 거고. 뭐 여기서는 또 이제 같은 단계를 이렇게 붙여보는 게 재밌는데 이제 박완수 후보가 57.19, 진병영 후보가 54.49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박완수 후보가 더 많이 받았네요. 아, 무소속 표가 좀 네, 아마 장식이 된 많았으니까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자 이번에 그 강력 도의원이죠, 그죠? 강력 의원 선거하고 이제 기초단체 의원, 시의원, 군의원을 볼 건데 광역은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남도의회 전체를 보면 확실히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좀 많이 의석을 가져갔죠, 4년 전에 네. 비해서. 그래서 거의 지금 4대 2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그때는 지금 민주당 3석인가? 네, 한 자릿수였는데. 그죠? 내석. 4석이죠, 4석. 60대 아, 비례 4였습니다. 포함하면 4석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많이 이제 민주당이 도의원 자리를 가져갔고, 근데 다만 뭐 저희 지역은 전부 다 이제 국민의힘이. 서부 경남의 선거죠. 네. 심지어 이제 유경환 의원이 이제 군수로 나가면서 도의원 자리도 도의원 자리는 국민의힘이 네, 그한 자리도 가져갔더라고요. 네. 완승을 했네요. 압승을 넘어서 완승을 했는데 도의회 그래서 이제 38대 19가 됐어요. 그럼 뭐 지역별로 볼 것도 없네요. 뭐 완승했으니까. 사람은 좀 바뀌었습니다. 네, 사람은 바뀌고. 혹시 네. 비례대표 아니 당선- 도의원은 우리 그때 간신적으로 봤잖아요. 그때 그 양혜영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도 자객이 갔었는데 자객이 다 실패했습니다. 아니 근데 보면 사전 투표 때는 좀 달랐어요, 분위기가. 네. 그래서 막 이제 1선거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충무운동이 있는 그쪽에 보면 이제 정재욱, 이동섭 후보가 뭐 50대 50 이렇게 다 멈춰 아, 있었어요. 그래요, 맞아.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진주가 개표가 늦다 보니까 몇 시간 동안 멈춰 있어요. 50대 50으로. 뭐 그런 상황이 계속됐었고, 이 선거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민주당이 강정봉 후보가 이기는 시간이 초반에는 앞서갔죠. 네. 있었고, 근데 이제 결국 뒤집혀진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방금 자객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자객의 힘은 컸어요. 왜냐하면 5개 선거구 중에 당선자들 전부가 과반 이상 이제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 과반을 차지를 했는데 이 선거구에서만 과반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양혜영 후보가 당선자인데 49.46% 득표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다 54% 이상을 이제 받았고. 49%는 가반했네요. 뭐. 아니 과반은 못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못했는데 이제 이 선거구 보면 그 이제 황진선 후보가 13.27%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네. 컸을 겁니다. 네. 그리고 유재수 후보도 예상만큼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9.98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30%도 득표를 못한 뭐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도의원은 별로 할 얘기가 없네요. 방금 이제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하니까 저희 또 사천 도의원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사천 1선거구 같은 경우는 이제 3파전이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까지 해가지고 여기는 단일화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제가 박빙승부 때 얘기 소개를 하려 했는데 합시다. 이제 국민의힘 김교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48.78%를 먹고 당선이 됐는데 민주당 황재현 후보가 46.4%. 근데 단 2.38% 포인트 차로 이제 당선이 된 거거든요. 856표. 856표 차. 하지만 진보당 김동수 후보가 1,700표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동수 후보가 단일화를 출마를 했다면은 이 표의 상당수는 황재현 후보에게 갈
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황재현 불출마 얘기를 하면 그 지분화에서 발끈하기 때문에 아, 네. 단일화 선거에 단일화 나가야 단일화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예, 네. 단일화 했다면 좀 과반을 차지하는 그죠. 거죠. 예. 실제로 황재현 후보가 개표 초반에는 계속 앞서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아쉽지 않을까. 아, 황재현 후보도 잠을 못 잤겠네요. 시원 선거 좀 우리 의회에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의원과는 달리 좀 진주시의회 의석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일단 6군데 이제 지역 다 뭐 그 시의회든 군의회든 좀 민주당이 약진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근데 다만 여전히 우위는 이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진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9대 의회는 민주 7석, 국힘 15석으로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근데 이제 9대가 지금 현재 이번 달까지 임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4년 전 선거 현직들이죠. 네. 4년 전에는 민주 7석, 국힘 15석이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한 석을 더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민주 8석, 국힘 13석, 그다음에 무소속 1석입니다. 근데 네. 뭐 무소속 1석은 사실 이제 국힘 쪽에서 탈당하고 나온 임기영 임기영 의원이죠. 네. 의원이고요. 산청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전에는 민주 1석, 국힘 9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민주당이 이제 1석 더 늘었어요. 그래서 민주 2석, 국힘 5석, 무소속 3석입니다. 네. 그리고 함양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소폭 늘었습니다. 이제 9대 이제 4년 전에는 민주 1석, 국힘 7석, 무소속 2석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민주 3석, 국힘 5석, 무소속 2석으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뭐 아직 뭐 국민의힘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4년 전보다는 한 석에서 2석 정도 더 가져온 것 같습니다. 사천은 좀 달라요. 사나마가 모두 비슷한 양상을 좀 띠고 있습니다. 사나마 모두 이제 9대 지난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앞서거나 2배 이상, 3배 이상 차이를 벌렸었는데 이번에는 사천이 비례대표까지 합쳐가지고 6대 6 정확히 동률을 이뤘습니다. 총 12석 중에 6대 6 네. 반반씩 나눴는데 사천이 진주보다 사실 이제 보수성이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근데 시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정말 선전했네요. 이번에 나온 사람들 중에 최다선 의원, 그러니까 이번 선거까지 합쳐가지고 3선 의원이 3명인데 그 중에 2명이 또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좀 민주당이 좀 더 열심히 지금까지 지역구를 좀 관리해오지 않았나. 이런 새 얘기가 의회 그 구성할 때 여기도 정말 치열하겠네요. 의장, 부의장, 의장당 구성부터 이제 굉장히 좀 치열한 양상이 좀 네.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근데 사천은 나중에 진짜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니 그 시장 선거에서는 이제 박동식 이제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왔죠. 최다 그렇죠. 투표했는데 또 사천 시의원 선거는 6대 6이 돼버리니까 네.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니까 사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직이었던 새 시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비례의원까지 다 당선이 됐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정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였지 않습니까? 비례의원들이 되게 보면 지역구로 다 나갈 나가서 때. 되게 당선된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근데 정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1등으로 3위 선거구인데 1등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새 현역이 나가서 다 됐는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대거 현역들이 현역 좀 의원 1명 됐습니다. 한 명밖에 없. 진백은 의원. 진백은 의원. 이것도 박빙승부 때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네네. 예, 진백은 의원 혼자 생활하고 나머지 다 떨어지면서 의회의 변화가 큽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사천시 의회는 의원 구성 때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11자리 중에서 네. 5대 5. 하지만 무소속 1명이 5대 5대 1이 됐습니다. 하동도 민주당이 정말 그 재윤경 후보도 선전했지만 시의원에서도 선전했습니다. 하동이 원래부터 좀 민주당 의석수가 다른 지역보다 비해서 좀 많긴 했는데 네. 이번에는 한 석을 더 늘리고 무소속이 하나 줄어들면서 네. 5대 5대 1이 결과를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남해는 어떻습니까?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대 4년 전 선거에서는 민주당 2명, 국힘 8명 해가지고 10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4대 6. 4대 6. 그래도 민주당은 시의원 2배 늘렸습니다. 시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대부분 다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사천이 정말 특이하네요. 자, 선거에서 좀 정말 아쉽게
져서 이제 낙선하는 후보들 좀 있지 않습니까? 진주 같은 진주는 1번장이 할까요? 네. 이번에 이제 두 곳 정도 일단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주가 선거구. 제가 지역을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네.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충무공동. 네, 이렇게 지역이죠? 충무운동이 있는 지역인데 네. 여기는 이제 3인 선거구 네. 3명의 당선자를 내는 곳입니다. 4위로 이제 당선권에 못 들어온 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박재시 후보. 현 시의원. 네. 네. 근데 이제 그 3위를 해서 당선권에 들어간 그 안성황 후보하고 표차가 88표 차이거든요. 표차. 이게 득표율로 하면 0.3% 차입니다. 네. 네. 이 민주당의 손미영 후보가 이 표를 조금만 나눠줬어도 네, 그러니까 뭐 한 100표만 네. 떼줄게 이렇게 됐으면 이 지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박재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쉬워하겠네요. 좀 잠이 잘 안 왔을 겁니다. 네. 또 한 곳이 있죠. 그리고 진주 여기는 예. 바선거구인가요? 네. 상대 하대 상평. 그 저희가 여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후보가 7명인데 3위권을 두고 치열할 것이다 했는데 역시 치열했습니다. 그 임기양 이제 그 후보하고 4위를 한 윤갑수 후보하고 차이가 국민의힘 윤갑수 후보. 네. 국민의힘 윤갑수하고 차이가 140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 득표율로 하면 0.52% 포인트 차이였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되게 좀 윤갑수 후보로서는 좀 안타깝지 않을까. 그래서 임기양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소속으로 이번에 나왔지만 꽤나 지역에서 다투자 놓은 게 많아서 좀 센 후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득표는 그렇게 정말 근소한 차로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딱 얘기한 대로 된 것 같아요. 네. 뭐 3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는 국민의힘의 오경훈 후보가 너무 표를 많이 가져왔어요. 제가 봤을 때 오경훈 후보는 아마 나번을 받았어도 당선이 됐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안 됐으면 좋겠네요. 나머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사천이 가선거구인데 앞번에 말씀드린 국민의힘 진백은 유일하게 생활한 진백은 후보가 3등으로 됐는데 그 같은 당이죠. 국민의힘 김민규 의원이죠. 이 후보도 의원인데 231표 차이로. 이제 아무래도 사천 정동에서 지역구를 사천읍 정동면에서 그렇죠. 관리해오다가 예. 사천읍이 이제 고양금면군배 서포로 합쳐지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아쉽지 보는 것 같습니다. 않았을까. 이번에 선거구가 바뀌면서 민주당의 정세현 의원은 정말 그 당선되는 이런 반전이 있었고 김민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불똥이 튄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 남해로 가볼게요. 남해 가선거구 남해읍 서면인데 여기가 최저 득표차입니다. 국민의힘 장행복 후보가 4위로 낙선을 했는데 3인 선거구거든요. 3등을 한 같은 당의 여동찬 후보의 5표 차입니다. 5표 차로 이제 낙선한 경우가 있었고요. 산청이 재밌었습니다. 산청이 4개 선거구인데 3군데에서 박빙이었습니다. 산청 가선거구 산청읍 차왕인데요. 여기는 2인 선거구인데 2등과 3등의 차이가 단 10표. 10표 차이였고요. 10표 차로 이제 민주당 후보가 2등을 하면서 당선이 됐고요. 산청 다선거구가 3인 선거구인데 여기도 근소한 표차로 갈렸습니다. 삼장 시천 단성인데 여기는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대결해서 3등과 4위가 125표 차로 이제 당락이 갈렸고요. 산청 다선거구도 좀 치열했습니다. 신안 생비랑 신등인데 2위와 3위가 단 27표 차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함양도 박빙이었는데요. 그 함양 다선거구 지곡, 안희, 서하, 서상 여기는 2위와 3위가 3위와 4위네요. 가 45표 차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반장님도 힘들었네요. 이거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최종화해서 제가 느낍니다. 예. 우리 판 기자가 이제 올 19회째인데 이제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반장들 소감 한마디 하시죠. 좀 후련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선거가 우리 기자들한테는 좀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1월 달부터 쭉쭉 하면서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때보다 이 프로그램에서 더 좀 선거 분위기를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저 후보들도 불러서 우리 전화 통화도 하고 직접 불러서 인터뷰했는데 재밌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가 뭐 가볍게 가자고 맞습니다. 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좀 유쾌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도 하셨을 텐데 사실 말 하나하나가 조금 예민한 순간도 있었고 오해를 받을까 걱정할 때도 많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원래 우리 방송 컨셉은 좀 그 뒷얘기까지 팍팍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선거가 치열하게 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유튜브만 나가면 좀 그 한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방송이 나다 보니까 말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되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가지는 못했어요. 그게 아쉽긴 했지만 근데 지역 케이블에서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선거 시사 방송을 한다는 건 좀 없는 사례라서 좀 신선하게 봤다는 이런 평들도 좀 있어서 그건 고무적이었던 것 이제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되게 이제 좀 보람이 있었던 거고 네. 제가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잖아요. 난리 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일반장이 가지고 있는 얘기만 했거든요. 우리한테서는 많이 푸는데 방송에는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얘기 안 드린 것도 많은데. 나도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 아유. 많아. 그럼 저희는 4년 뒤에 보는 겁니까? 4년 뒤에는 이제 단장이 바뀌겠죠. 그런가요? 지방선거는 4년이지만 2년 뒤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때는 좀 이 총선 프로그램 때는 가능할까 선거 싶긴 이슈가 한데. 이게 선거구도 적고 혹시 보궐선 네. 한번 봅시다. 네. 어쨌든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희는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쉬웠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이 다시 만들어지면은 그때는 더 재미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출연을 못 하잖아요. 아 이반장으로. 네. 새로운 역할로 예.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새로운 역할은 우리 끝나는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